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서아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17차시 그리고 대주제 3은 그대로 가는데 이제 서아시아가 아닌 인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인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겠지만, 잘 알고 있겠지만, 인도는 종교가 불교 그리고 힌두교 두 개의 세계적인 종교가 한 번에 발상지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와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역사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가운데 있어도 뭐 플러스해서 여기에 인도 제국에 그렇다고 이슬람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각각의 종교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불교에 대한 건데요. 고대 인도 왕조의 성립, 고대 인도 왕조가 두 개가 나옵니다. 마우리아, 쿠샤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텐데, 그거를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이 다양한 종교와 문화, 특히 오늘은 불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불교와 자이나교. 우리 인도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 1단원에서 대주제 1에서 살펴봤던 인더스 문명을 한번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제도 있었죠? 그렇죠. 카스트제가 있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었다라는 건 그들만의 갖고 있는 독특한 신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이 카스트제에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있었던 이 브라만이 아닌 가운데 세력이었던 크샤트리아, 중간 두 번째 계층이었던 크샤트리아, 그리고 세 번째였던 바이샤, 네, 바이샤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 제사의식을 중시하고 또는 형식적이었고 이 카스트 제도를 위에서만 지배하려고 했었던 브라만교에 대한 브라만 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즉 브라만 중심 사회를 비판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파니샤드 철학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이 브라만교에 대한 안 좋은 점, 그 브라만교가 갖고 있는 사회생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꼬집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종교들이 바로 이 불교와 자이나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한 해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수행을 하는데 좀 엄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자이나교라는 게 먼저 등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발전했던 것이 바로 이 불교입니다. 불교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종교이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다 접하고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인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브라만교가 이야기하는 윤회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수레바퀴처럼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 윤회 사상을 먼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지나친 권위주의, 엄격한 신분차별에 반대합니다. 요거는 뭐에 대한 반대겠어요? 그렇죠. 브라만교에 대한 반대겠죠. 브라만교에 대한 반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브라만교를 반대하고 있었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의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에는 이제 마하바라타라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인데요. 맨 마지막 문장만 살펴본다면, 내 자신이 출생에 매여 있었으면서 출생에 대한 본성을 찾고 내 자신의 출생의 본성이 비참한 것을 알았으니 지극히 평화로운 열반을 추구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출생 신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서의 불교가 이때 등장하고, 이것들을 이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들이 환영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평등, 석가모니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초 속에서 석가모니의 기초 속에서 등장했던 국가가 바로 있었으니 바로 첫 번째 왕조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그 4단원 대단원 4에서 보시겠지만 알렉산드로스의 뭐 마케도니아 제국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을 자극을 하고 이에 자극을 받았던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기원전 4세기경에 건국을 합니다. 최초로 북인도 지역을 통일합니다. 인도 전체를 통일했다는 건 아니에요. 북인도 지역을 통일했고요. 수도는 참고로 얘기만 해놓으면 수도는 파탈리푸트라입니다. 파탈리푸트라. 왜냐하면은 쌤이 이게 수도를 언급을 해주는 게 우리 서아시아 때도 공부했지만 나라 이름을 하나하나 되게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도 이름 가지고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마우리아 왕조의 가장 큰 정성기는 아소카왕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륙 대부분을 통일을 하고요. 일단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이 전성기로서의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불교를 통한 제국을 통합을 추구를 하고요. 불경을 정리하면서 탑을 만드는데 그 탑이 뭐냐? 스투파라고 얘기합니다. 스투파라는 불탑을 건립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탑의 모양이랑은 조금 달라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아소카왕 시기에는 개인의 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가 발전을 합니다. 상자부 불교 다른 말로는 이제 뭐 소승불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많이 흔하게 있는 그 불교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승불교인데 그건 조금 이따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소카왕 사후에 급속히 쇠퇴하면서 인도가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서 한 기원 후 1세기 정도까지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왕조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아소카왕 우리 그 전성기를 이루었던 아소카왕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소카왕은 정복을 하면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는 삼가하고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소카왕이요. 이 상자부 불교를 받아들이고 상자부 불교를 주장하게 된 거는 하나만 참고로 얘기해주면 칼링가 전투라는 것을 하고 난 이후에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고 그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스투파입니다. 이게 바로 스투파가 되겠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탑보다는 약간 무덤이랑 비슷한데 무덤이라고 하지만 무덤은 아니고요.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수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법륜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의 부처님의 얼굴을 이렇게 조각할 수가 없었고 감히 신을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의 뭐 특징, 뭐 보리수나무라든지 이런 수레바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영토 여기 북인도 제국을 차지했던 이 마우리아 왕조 영토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등장했던 그 다음 왕조가 바로 쿠샨 왕조입니다. 쿠샨 왕조 같은 경우에는 1세기경 북부에서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을 하는데 그런 영토가 이쪽 북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는 프루샤프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도 이름도 중요하게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란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독점하면서 당연히 계속 나오죠. 중개무역으로 번영했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시안 왕조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이 카니슈카 왕인데요. 카니슈카 왕 같은 경우에는 북인도와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불교를 장려하면서 카니슈카 왕은 대승불교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승불교가 이제 우리가 이게 대승불교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뭐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의미였다. 뭐 개인의 해탈을 추구했던 상자부 불교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주로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중국 쪽으로, 일본 쪽으로 이런 식으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베트남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쿠샤나 그 대승불교를 거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알렉산드로스 얘기하면서 그 헬레니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사단 대단원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그 양식 우리 간다라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랑 헬레니즘. 근데 여기에서 헬레니즘을 잘 모르겠으면 인도랑 유럽의 문화가 융합됐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불상을 제작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 같은 경우에 신상들이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부처의 뭐 법륜, 그 수레바퀴라든지 보리수라든지 스투파라든지 그런 걸로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한 간다라 불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어떤 종교다? 바로 불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등장했던 왕조 하나 있었죠. 첫 번째는 마우리아 왕조, 그 다음에 쿠션 왕조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왕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어떤 왕? 그렇죠. 아소카 왕이 있었습니다. 아소카 왕이 있었고, 그다음 쿠션 왕조 같은 경우에 카니슈카 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우리아 왕조는 개인을 중심으로 했던 상좌부 불교가 이제 성행했었고, 쿠션 왕조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 중생의 구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성행하고 유행했었다. 그래서 요거는 동남아 쪽으로,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이제 동아시아로 가는데, 요때 등장했던 미술 양식이 하나 있었으니 쿠션 왕조 때 등장했던 간다라 양식. 그래서 그 부처를 인간으로 표현하는 모습, 여러분들 요까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우리 왕조, 쿠션 왕조 살펴보면서 이제 불교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넘어가면서 이제 힌두교라는 종교를, 이제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종교인 힌두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